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이고 일요일이고 저는 집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와, 노는 게 최고야. 그냥 이 블랙커피 마시면서 애들하고 같이 노니까 진짜 이게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인생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예 더운 날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블랙커피 마시면서 또 있는 게 최고예요. 또 이거 전에 또 애들한테 떡볶이를 만들어줬는데 애들이 맛있다고 또 막 먹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학원 일 결정할 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 학원 일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게 성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에게 말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뭐 의논하자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학원 일 이렇게 하는 거 결정을 할 때 자기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 확신, 그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속해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건물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망하는데 작게 망할 수 있었는데 더 크게 망해서 진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교습소를 차렸어. 그런데 학원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정말 뭔가가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를 했는데 이게 안 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대우조차도 약간 좀 싸늘하게 씹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훅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교습소를 어떤 건물 안에 했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됐어. 그래서 이것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사장이 예, 건물 사장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습소에 들르면서 하는 말, 교습소 잘 되나요? 교습소 잘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원장님은 교습소를 할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원장님의 교습소는 너무 작아. 그래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 원장님 같은 사람이 왜 교습소를 해? 학원을 해야지. 여기 우리 건물 5층에 지금 40평짜리 넓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거 부동산에 나가기 전에 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해야 사람들도 또 잘 알아보고, 또 크게 또 사업을 해야 또 손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지. 뭐 이러면서 아주 인자하게 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훅 가는 거죠. 진짜 그런가? 그리고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아직 못 했는데 그 건물 사장이 딱 나타나 가지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며 자존감을 좀 높여 주며 이렇게 나를 생각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에 훅 넘어가는 그런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상태에서 더 학원을 넓혀서
예, 넓혀서 가고, 그러다가 작게 망하면 작은 돈만 그냥 손해 보는 거였었는데, 아주 크게 인생이 흔들릴 만큼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요. 심심치 않게. 그럼 여기서 그 건물 사장은 왜 원장님한테 다가가서 그런 말을 했는가? 그거는 100% 자기 본인 위주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5층에서 크게 사업하던 사람이 이제 나갔어. 자리를 뺐어. 그러면 그 앞으로는 그동안에 들어왔던 월세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건물 사장도 나름대로 나갈 돈이 있고 이런데 애가 닳겠지.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만만하게 봤다 이거지, 원장님을. 그래서 원장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의 좀 자존감을 나름대로 좀 높여주면서 싹 했더니 넘어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작게 망할 수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망하는 그런 원장님들. 예, 그 건물 사장이 만약에 원장님이 그렇게 크게 넓혀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아유, 내가 조언을 드려서 그렇게 확장 이전을 했는데 망하셨군요. 제가 정말로 미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세도 안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그쪽으로 옮기는 순간 이제 월세는 몇 배로 더 뻥튀기가 되고, 그걸 안 내는 순간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장님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게 아니죠. 그것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벌써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게 나한테 조금만 잘 대해주면 거기에 확 넘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업자. 예, 부동산에 찾아가가지고 학원을 내놔야겠어요. 학원이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부동산업자가 원장님은 그렇게 작은 교습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저기 큰 학원이 나왔는데 차린 지 얼마 뭐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인테리어도 엄청 깨끗하고 이런데 인테리어 값도 안 받고 그냥 넘긴다네요. 그거 좀 잘 좀 받으셔가지고 원장님이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뭐 이거 정리하고 돈 조금만 보태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고, 인테리어 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드는데 그 인테리어 몇 천만 원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가봐요. 이렇게 하면 또 쏙 넘어간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뭐겠어요? 그냥, 자기 돈 벌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학원 정리를 하고 끝나면 그냥 끝내면 그 학원 정리해주는 값으로 그냥 얼마밖에 안 먹는데, 학원 정리하고 저쪽 학원으로 가면 저쪽 그 중개 그 수수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은 집보다 중개 수수료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을 그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선생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섣불리 3년간 계약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보통 법적인 계약은 2년이니까 2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3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같은 건물에 또 어떤 집도 그 부동산 중개하는 여자가 3년을 계약하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년을 계약하면 3년 동안 그 월세를 올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점만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분식점 사장님이
2년 만에 이것을 이게 안 돼가지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그 분식점을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세는 계속 나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상이 그냥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거 원래 2년 계약인데 3년, 4년, 5년 계약하셔라. 이런 식으로, 예,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덥석 무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년 계약했건, 4년 계약했건, 계속 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데, 아무튼 그 분식점 사장님은 1년 계약 더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계속 예 나가는 상황인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원주민입니다. 그 동네 원주민, 어디서 살던 간에 그 동네 원주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원주민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동네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잘 지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맨 처음에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찌질한 모습, 돈 없는 모습, 이런 고생했던 모습, 그걸 계속 가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 동네를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그 동네를 평가할 때 훨씬 대외적으로 평가되는 모습보다 훨씬 아래로, 하향으로 그 동네를 평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학원을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 무슨 이 촌구석에서 학원을 하냐? 학원이 되겠냐? 촌애들이 학원을 다니기나 하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어떤 동네가 있다고 쳤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원주민은, 옛날서부터 살았던 그 원주민은 그냥 그 동네에 구질구질하고 못 살고 이런 모습이 너무 크게 각인이 되고, 본인이 고생했던 그게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되어서 이게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체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낫다. 그 동네 정말 오래 산 원주민하고 뭔가를, 특히 학원 같은 거, 요런 것을 의논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됐죠. 저도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서울 사람들 여기 땅값이 얼마나 싼데 저 빌라를, 아니면 저 집을 그렇게 비싼 가격에 주고 여기를 들어왔냐, 저 바보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2배로 올랐거든요. 땅값이나 모든 가격이 2배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그냥 옛날에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못 먹고 못 살 그런 시절, 그게 각인이 되어서 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동네에 오래 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면 더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조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학원이나 이런 방면에서는 그게 원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부류, 이 세 가지 부류, 건물 사장,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 그리고 원주민.
이 세 가지 부류들하고는 의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참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하고도 의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하고도. 왜냐면 목사님들은 목회만 하셨지 어떤 이 학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질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을 주실 수가 없고요. 학원 업계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한테 나쁜 말 아니면은 회의적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봤는데 성도님은 좀 게으르고 약간 그런, 그리고 사람들 상대하는 그거에도 좀 약간 뭐가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어떻게 성도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답정너라고 목사님은 그냥 희망찬 얘기만 해 주시겠지. 성도님 거기서 그거 하면 망하십니다. 뭐 이런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의논하는 것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오늘은 문득 요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남은 휴일도 잘 보내세요. 이상이에요.